다용도로 쓰이는 베이킹소다는 많은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구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베이킹소다라고 부르는 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요즘은 청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는 영문으로 베이킹소다, 빵을 굽는 데 쓰는 중조, 빵이나 과자를 제조할 때 제품을 팽창하게 하여 맛을 좋게 하고 연하게 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에서 알칼리제, 팽창제, 완충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이킹소다는 빵을 굽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청소용도 따로 나오긴 하지만 시작은 제과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탄산수소 나트륨이 기름때 제거, 탈취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천연세제 청소용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베이킹을 자주 하는 분이 아니면 식용 베이킹소다 쓸 일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한 티스푼 정도 사용하는 데 반해서 청소용으로 쓸 때는 집안 여기저기에 대량으로 쓰이는 만능 제품입니다. 자연히 청소용 베이킹소다를 파는 곳이 더 많아진 것이죠. 현재 청소용으로 많이 나오지만 원래는 식용으로 쓰이는 물질이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원래 식용 목적의 물질이기에 베이킹소다를 먹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식소다, 식용 베이킹소다 상관없이 제조회사에 따라 100%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나 탄산수소 나트륨에 약간의 밀가루 혹은 소금을 섞기도 합니다. 99% 탄산수소 나트륨과 1%의 밀가루이거나 99.9% 탄산수소 나트륨과 0.1% 정제 소금을 섞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얼굴에 팩을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베이킹소다 꿀팩을 할 때 베이킹소다 말고 파우더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로 해도 됩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성분이라 괜찮습니다. 베이킹소다가 베이킹 파우더보다 약 3-4배 정도 더 농도가 진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은 팩이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청소년도 해도 되는지 질문하기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식용이긴 하지만 엄연히 화학물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분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팩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베이킹소다를 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실제로 팩에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소량 넣어 사용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꾸준히 해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에 베이킹소다를 넣은 팩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김이나 잡티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꾸준한 사용으로 김이나 잡티가 연해지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베이킹 식소다 1스푼, 플레인 요거트 1스푼 또는 우유 1스푼, 밀가루 1스푼, 사과식초 반스푼 이렇게 잘 섞어주면 적당한 농도의 팩이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찍어서 얼굴에 원을 그리면서 바르고 10분에서 15분 후에 세안을 해줍니다. 팩의 내용물 자체가 세안 효과가 있는 것들이라 따로 거품 세안은 안 해도 됩니다.
김이 검버섯 각질 제거에 좋다고 하는데 모공에도 좋다고 하는 분도 계셔요. 밀가루 대신 들깨가루나 쌀겨 가루를 넣어도 좋습니다. 예민한 피부인데 꼭 베이킹 소다팩을 하고 싶다면 알러지 테스트를 귀 뒤나 팔꿈치 안쪽에 3분 정도 해보세요. 이후 별 이상이 없다면 시간을 좀 더 짧게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이킹소다의 원료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팩에 사용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